여론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대동단결하라. 대동여론도 김정호의 진행을 맡은 장혜라입니다. 대동여지도도 김정호, 대동여론도도 김정호. 네, 맞습니다. 우리 대동여론도 김정호 변호사님과 오늘도 심도 있는 얘기 좀 더 쉽고 확 다가올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또 밀접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들여다보고 법적인 사례나 판례 등을 통해서 대안도 함께 고민해보는 김정호의 여론 들여다보기 진행할 텐데요. 자, 김정호의 여론 들여다보기. 오늘 이슈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정말 단골 주제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문제인데요. 네. 사실 개인 간의 분쟁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이거 사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최근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정당방위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더불어서 불길처럼 커졌어요. 정당방위 어디까지를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나요, 변호사님?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 행위 정도가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황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요. 야간 혹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는 등 사유로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당방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정당방위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 상당한 이유 등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또 입증하기까지가 굉장히 또 까다롭고 다툴 문제들이 많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 사례 중에서도 흉기에 찔려서 맨손으로 제압을 했는데 방어를 하려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억울한 정당방위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경험한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 사회에 따라서 판결 내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많은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주로 그 공격과 방해의 상당성 이걸 많이 따지다 보니까 거의 뭐 무죄 판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 사회 실상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혀 절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엄청 유명한 사건이죠.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고 그러나 마중에 혀를 절단했는데 오래전에는 그걸 유죄로 중상해죄로 처벌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의 문화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무죄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어떤 무기로 또 얼마나 방어를 제대로 해야 적당한 시점에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건지 또 일반 시민들에게만 줄 수 있는 우리 대동여론도의 주인공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의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격과 방어가 어느 정도 대등 관계가 인정이 돼야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공격과 방어의 대등 관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공격과 방어의 대등 관계 어려워요. 예컨대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려고 하는데 칼을 들어서 대응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대등 관계에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런 정도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그 정도의 대등 관계에 인정될 수 있죠. 저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주먹으로 정말 눕혀놓고 빡 죽게 때렸다고 해보세요. 힘이 센 가해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죽기 직전까지의 타이밍에 내 손에 잡힌 게 칼이었다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칼을 찔렀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래서 정당방위 판단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과잉방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정당방위라는 말은 참 우리한테 많은 것을 인정해 줄 것 같고 허용해 줄 것 같지만 이렇듯 맹점이 많습니다. 이 정당방위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정당방위의 맹점이 현장을 정확히 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또
상호간의 진술과 주장만 있으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어려워서 결국은 사법적으로는 사후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맹점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우리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법 제정과 적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동기 범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가 아닐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온적 태도가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네,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한다면 이런 범죄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슈를 다루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뭐 자주 듣고 또 접하는 정당방위 문제 다뤄봤는데요.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방 더 세게 쏴주신다면? 정당방위는 국가나 역사적 배경과 또 국민적 정서가 달라서 방법과 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도 되어 있고 네. 대체로 치안이 좋은 맞습니다. 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엔 정당방위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묻지마 범죄 확산 또 더불어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정당방위법도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사회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발전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저 김정호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당방위의 골든타임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국민들의 여론 중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만 골라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자, 대동 여론